통장에 현금만 쌓아두는 순간 매달 조용히 가난해지고 계십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면 기준을 하나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원화가 아니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내 돈을 재보는 겁니다. 몇 년 전 100만 원이면 금을 20g 가까이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g도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기준을 금으로 바꾸는 순간 내 구매력이 쪼그라든 게 보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예전만큼 내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는 예금 금리 자체가 자산이었습니다. 20%, 30%, 어떤 시기에는 40% 수준의 상품도 존재했고 그때는 예금만 해도 시간이 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2%대에 머무는 동안 자산 가격과 생활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게임에서 현금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깎이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현금이 녹는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따라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라잡으려고 급하게 밟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빠르게 도와주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 멘탈과 시간을 같이 털어갑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현금을 싫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금을 목적 없이 들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은 방패이자 탄약인데 방패도 없고 탄약도 없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방패만 들고 탄약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왜 더 잔인해졌는지 원인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세계가 싸게 만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싼 나라에 두고 물건을 싸게 만들던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 물가가 덜 오르던 시절과 달리 돈을 풀면 그만큼 생활비로 바로 튀어나오는 체감이 강해졌습니다. 둘째, 부채가 너무 커졌습니다. 나라가 빚이 많아지면 결국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폐 가치를 조금씩 희생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은 약한 쪽이 됩니다. 셋째, 돈이 풀릴 때 모두에게 똑같이 퍼지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만지는 곳이 있고 나중에 비싸진 가격을 감당하는 쪽이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급만 가진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더 불안하죠?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돈의 역할을 세 칸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활을 지키는 돈, 기회를 잡는 돈, 성장을 만드는 돈. 생활을 지키는 돈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을 올리는 돈입니다. 이건 원화든 달러든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QLD, TQQQ 같은 변동성 자산을 들고 있어도 흔들릴 때 팔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손실일 때 팔게 만드는 구조가 무서운 겁니다. 기회를 잡는 돈은 하락이 왔을 때 움직이기 위한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평소에 현금을 혐오하다가 막상 시장이 무너질 때는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투자자에게 현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을 만드는 돈은 시간이 복리로 일하게 만드는 돈입니다. 이 구간에서 QLD나 TQQQ가 등장할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전력 질주 구간이 아니라 규칙 구간이어야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자동화와 비중입니다. 자동화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투자하는 습관을 끊어내는 장치입니다.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들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비중은 레버리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구간의 자금 중에서도 전부를 TQQQ로 쏟아붓는 순간부터 게임 난이도가 폭증합니다. 반대로 QLD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쪽을 섞고 TQQQ는 규칙이 있는 보조 엔진으로 두면 같은 상승장을 먹어도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공격이 실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 드러납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아야 복리가 다시 붙습니다. 원화와 달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해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 통화에 힘이 빠지는 구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만 들고 있으면 생활은 원화로 하니까 불편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화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비율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원화만으로 모든 미래를 방어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놀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자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다시 현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반면 많은 분들은 현금을 통장에 고정해두고 자산이 오르면 그때 뛰어듭니다. 그때는 가격이 이미 비싸졌고 심리는 이미 흥분했고 레버리지는 이미 위험해진 뒤입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투자 결정을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매달 일정 금액은 기본 포지션으로 흔들려도 지킬 수 있는 자산에 쌓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규칙 자금으로 QLD, TQQQ를 다룹니다. 규칙 자금은 비중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비중이 정해져 있으면 오를 때는 욕심이 줄고 내릴 때는 공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익절도 규칙으로 합니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일정 구간마다 일부만 현금화하고 그 현금은 다시 다음 기회를 위한 탄약으로 남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현금화가 후퇴가 아니라 재장전이라는 감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2030이든 4050이든 요즘 가장 비싼 자원은 시간입니다. 레버리지를 들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게 되면 돈을 벌어도 인생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10%의 시간으로 끝내고 90%의 시간을 자기 능력과 커리어, 건강, 가족에게 쓰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투자 수익률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럼 현금을 아예 들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현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금의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활방어 현금, 기회포착 현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 성장 자금을 통장에 고정해두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비용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는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위험한 건 상품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비중 없이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규칙 없이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현금 방어막 없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비중이 있고 규칙이 있고 방어막이 있으면 QLD와 TQQQ는 도구가 됩니다. 빠르게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늦었다는 감정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추격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한 방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방은 감정을 키우고 시스템은 확률을 키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지 말라는 말은 현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금이 내 삶을 지키게 하고 내 기회를 잡게 하고 내 성장을 떠받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QLD와 TQQQ를 얹으셔야 합니다. 추격을 역전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시장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게임이고 기회를 잡는 게임이고 시간이 복리로 일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